며느리가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도 물건도 그리고 시어머니도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는 어디 가셨어요? 라고 물으니 남편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엄마가 집을 팔았대. 이미 계약도 끝났고. 사실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아들 곁에서 1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새벽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아들의 도시락을 싸고 온 가족의 아침을 차려놓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며느리가 퇴근하기 전까지는 집안일을 모두 끝내놓아야 했습니다. 청소, 빨래, 저녁 준비까지. 특히 며느리는 시어머니 빨래는 따로 하라고 했고 저녁은 정확히 6시에 맞춰서 차려놓으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묵묵히 따랐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말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큰 수술은 아니지만 회복하는 동안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수술하고 회복하는 동안 집안일을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데 며느리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저도 직장 다니는데 언제 집안일을 해요? 그리고 아직 젊으시잖아요. 수술한다고 해서 완전히 못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의 반응이었어요. 엄마가 수술하면 집안일은 누가 해요? 우리 둘 다 직장인인데. 자신의 어머니가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걱정하는 건 집안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며느리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시어머니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끼리 제주도 여행 어때? 아이들도 방학이고. 좋지. 언제 가족끼리 여행 간 게 언제야?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도. 가족여행에 함께 가는 건가요? 그때 며느리가 돌아보며 한 말이 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가족여행이라고 했잖아요.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여행 계획을 세우며 즐겁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어요. 호텔은 여기로 하자.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 맞아. 우리 가족끼리 정말 오랜만이야. 우리 가족끼리. 이 말이 계속 시어머니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가사도우미? 무료 베이비시터? 아니면 그냥 눈치 보며 사는 얹혀 사는 사람?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던 걸 7시에 일어나 봤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님, 도시락은 언제 싸세요? 남편 지각할 것 같은데. 이번엔 저녁을 6시가 아닌 6시 30분에 차려봤어요. 어머님, 우리 저녁 시간 정해놓고 사는 거 아니었나요? 청소를 하루 미뤄봤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왜 이러세요? 집안일에 손을 놓으시면 누가 해요? 시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걸 말이에요.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는 날, 며느리는 직장 때문에 바쁘다며 오지 않았어요. 아들도 엄마 큰 수술 아니라며 나중에 갈게라고 했습니다. 병원 입원실에서 시어머니는 혼자였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에게는 가족들이 번갈아 가며 문병을 왔는데 시어머니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옆 침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가족분들은 언제 오시나요? 글쎄요. 바쁘실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한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가족이 바쁘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순간에 없는 건 가족이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회복 기간 동안도 시어머니에게 쏟아진 건 걱정이 아니라 불편함이었어요. 어머님, 언제까지 누워 계실 거예요? 집안일이 계속 밀리고 있는데. 어머님, 아프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면 더 아파져요. 조금씩이라도 움직이셔야죠. 심지어 며느리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수술했는데 회복이 너무 늦어서 집안일을 못 하시니까 제가 다 해야 해요. 직장 다니면서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완전히 회복하기도 전에 가족들은 예정대로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머님은 아직 몸이 불편하시니까 집에서 쉬세요. 우리가 맛있는 거 사다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3일간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그 3일 동안 시어머니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인생, 자신의 가치,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말이에요. 사실 시어머니는 가족들이 여행을 떠난 그 3일 동안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시작했어요. 먼저 시어머니는 오래된 통장들을 정리했습니다. 15년간 생활비로 받았던 돈 중에서 아껴뒀던 적금, 그리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주신 보험금까지. 생각보다 제법 목돈이 모여 있었어요. 그 다음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 집의 명의가 시어머니 이름이었던 겁니다. 어머님, 이 집 시세가 꽤 올랐네요. 지금 내놓으시면 금방 팔릴 것 같은데요. 한편 며느리와 아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조용해진 걸 좋아하기까지 했어요. 어머님이 요즘 말수가 줄어서 좋네. 예전엔 이것저것 간섭도 많이 하셨는데. 맞아. 이제야 우리끼리 편하게 지낼 수 있겠어. 며느리는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나이 드시면서 순해지신 것 같아요. 요즘은 정말 조용하시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조용함은 순해진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집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매수자를 찾았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게 받더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시어머니는 이상하게 후련했다고 합니다. 15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무게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큰 짐들은 미리 이사센터에 맡겨 보관해뒀고 당장 필요한 것들만 작은 가방에 담았어요. 혹시 어디로 이사 가시는 거예요? 이사센터 직원이 물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요. 정확한 주소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죠. 마지막 주에는 특별히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줬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며느리가 좋아하는 미역국까지. 어머님,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무슨 일 있어요? 며느리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고생 많았다 싶어서. 아들도 좋아했어요. 엄마, 역시 엄마 음식이 최고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줘. 하지만 시어머니는 속으로 쓸쓸히 웃었습니다. 앞으로라는 말이 무색하게 들렸거든요. 마침내 집 인도일 전날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밤 편지를 2통 썼어요. 하나는 아들에게, 하나는 며느리에게.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5년간 함께 살면서 행복한 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위해 떨어져 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집안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고 여러분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품위를 지키고 싶었어요. 며느리가 퇴근해서 열쇠로 문을 열었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해서 다시 시도해봐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문이 안 열리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집 문이 안 열려요. 열쇠가 고장 난 건가?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아, 며느리님. 혹시 못 들으셨어요? 오늘 이사 가셨던데. 네. 이사요? 누가요? 어머님이요. 오늘 아침에 짐 다 빼고 새 주인한테 열쇠 넘겨주시더라고요. 며느리는 황당해서 남편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남편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엄마가 집을 팔았다고. 말도 안 돼. 우리 집인데. 하지만 곧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집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집 명의는 처음부터 시어머니 것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집이었던 거죠. 15년간 자신들이 우리 집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사실은 시어머니의 집이었던 겁니다. 새 주인이 와서 사정을 설명하자 집안에서 편지 2통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에게 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들아, 15년간 너희와 함께 살면서 많은 걸 배웠다. 특히 가족이라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어. 가족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관계란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지.
나는 이제 진짜 가족을 찾아 떠난다. 나 자신이라는 가족을 말이야. 며느리에게 쓴 편지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며느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가족이 아닌 제가 15년간 함께 살아서 불편하셨죠? 이제 정말 가족끼리만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거래요. 그걸 깨달은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아들과 며느리는 화가 났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건 너무하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일을.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들이 닥쳤어요. 당장 살 곳을 구해야 했고 전세 자금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죠. 그동안 시어머니가 해주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었는지를요. 여보, 아침에 누가 도시락 싸주지? 청소는 언제 하지? 나는 직장 다니는데. 아이들 돌봄은 어떻게 하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 카페 이름은 새 출발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문을 열어 오후 6시에 닫는 여유로운 운영 시간이었어요. 단골 손님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가족들하고는 연락 안 하세요? 가끔 아들이 전화해요. 처음엔 돌아오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냥 안부만 물어봐요. 실제로 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아들. 너는 어떻게 지내니? 그냥 지내요. 힘들긴 하지만. 며느리도 변했습니다. 직장과 집안일을 병행하면서 시어머니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달은 거죠. 저녁이 되면 시어머니는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15년간 새벽 5시 30분에 강제로 시작되던 하루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시작하는 하루였어요. 참 이상해.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왜 그렇게 오래 참고 살았을까? 마을 사람들은 시어머니를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60대에 새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1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바다 앞 카페 새 출발은 이제 마을의 명소가 되었어요. 특히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용기를 얻는 곳이라는 입소문이 났습니다. 사장님처럼 살고 싶어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어요? 손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답했습니다. 용기가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거죠. 한편 아들과 며느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전세금을 구하느라 대출도 받아야 했고 집안일 분담 때문에 부부싸움도 자주 했습니다. 당신이 해요. 나도 직장 다니는데 왜 나만 해야 해? 나는 더 늦게 퇴근하잖아. 당신이 먼저 오는 날에는 당신이 하는 게 맞지. 아이들 돌봄도 문제였어요. 시어머니가 있을 때는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간식도 준비되어 있고 숙제도 봐주셨는데 이제는 학원 보내는 비용이 월 50만 원씩 추가로 들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언제 와요? 할머니가 해주던 계란말이 먹고 싶어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그리워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며느리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직접 집안일을 해보니 그 일이 얼마나 많고 힘든지 알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 모든 걸 혼자 다 하셨구나. 친구들과 만나서도 이제는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나 시어머니께 정말 미안해. 그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15년간 정말 고생하셨겠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용기가 안 나서 몇 번이나 쓰다가 찢었어요. 드디어 며느리가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신지요? 이 편지를 쓰기까지 정말 오래 고민했어요. 죄송하다는 말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15년간 어머님이 해주신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아니,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모자라서 불평까지 했죠. 정말 철없었습니다. 직접 해보니 알겠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하시면서도 불평 한 번 안 하셨던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요. 용서해달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어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감사하다는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시어머니는 잠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웃으며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진짜 며느리가 된 것 같네. 시어머니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며느리야, 편지 고마웠어. 사과받으려고 떠난 게 아니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 나도 그때는 몰랐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아. 이제는 각자 자리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아이들 사진도 가끔 보내줘. 할머니는 여전히 손자들이 그립거든. 그 이후로 며느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편지를 보냈어요. 시어머니도 바다에서 찍은 사진이나 카페 근황을 보내줬습니다. 아들도 변했어요. 이제는 전화할 때 진짜 안부를 물었어요. 엄마, 몸은 괜찮으세요? 혼자 사시느라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다.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게 더 편해.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죄송해요. 카페에는 새로운 가족들이 생겼어요. 마을 할머니들, 단골 손님들,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중년 여성들이 시어머니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새로운 손님이 사장님 이야기 듣고 용기 얻어서 시댁 나왔대요. 정말요? 잘 됐네요. 사람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 주변엔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15년간 눈치 보며 살던 때와는 정반대였죠. 어느 일요일 오후 시어머니는 바다를 바라보며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카페 운영한 지 1년하고 3개월이 되었다. 매일이 즐겁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은 뭘 해야 하지?가 아니라 오늘은 뭘 해볼까?를 생각한다. 가족을 떠났다고 해서 외롭지 않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있다. 혈연이 가족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겠다. 며느리에게서 온 편지를 보니 그 아이도 많이 성장한 것 같다.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오히려 더 좋은 관계가 된 것 같아 다행이다.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았고 며느리는 감사와 성숙함을 배웠어요. 아들은 책임감을, 아이들은 할머니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죠. 때로는 떨어져 있는 것이 더 가까워지는 길일 수도 있다는 걸 이 가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시길 응원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만나뵐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